투머치 토커, 그의 별명입니다. 국민 타자나 국보급 투수, 혹은 과거 그의 별명이었던 코리안 특급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보다 더 멋있는 별명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팬들에게 투머치 토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팬 서비스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히 진심으로 하죠. 일부 야구 선수들이 좋지 않은 팬 서비스로 이슈가 될 때마다 더더욱 그의 이런 점들이 부각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2001년쯤 한 식당에 간 그는 사람들의 사인 요청에 식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이가 부족해질 때까지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밥을 먹는 동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퀵배달로 야구공 한 박스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 모든 사람들에게 야구공을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 사인볼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야구에 1도 관심 없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야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의 팬이 되었다고 하죠. 2008년 중국에서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열렸을 때 그를 보기 위해 한국 팬 40여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이 팬들을 제지하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그는 공안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강력하게 항의했죠. 구단 관계자는 빨리 버스에 타라고 그를 재촉했지만 팬들은 나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걸려서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하며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미술관에서 그가 직접 해설을 하는 그의 특별전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종료 후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차례로 사진을 찍으며 잘못 나올 수 있으니 한 팀당 꼭 2번씩 찍게 하고 포옹과 함께 몇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며 꽤 긴 팬 서비스를 했죠. 친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그는 너무 많은 사인 요청 때문에 정작 결혼식은 전혀 보지도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인을 해준 이유는 오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충청도의 한 삼계탕집 화장실에서 팬이 사인을 부탁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요 하면서 팬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나이와 학교, 과를 묻는 등 친근하게 말을 걸으며 차 트렁크에서 야구공을 꺼내 사인을 해주었는데요. 호텔 조리학과라는 팬의 말에 그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물었고 한식, 중식만 있다고 하자 호텔 조리학과면 다른 건 없어도 양식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20분 넘게 나눴죠. 그러다 그의 와이프가 밥 먹다 말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며 그를 찾으러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는 사인이나 사진 요청을 받으면 늘 반갑게 맞아주며 야구 실력보다 더 어마무시한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야구 실력도 어마무시했죠. 그는 운동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야구부가 부러워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루수가 주 포지션이었는데 중3 때 감독의 권유로 투수를 맡게 되었죠. 고등학교 때는 청룡기 준우승에도 기여하는 등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고 덕분에 청소년 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성민, 임선동 등 초고교급 선수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죠. 이에 빙그레 이글스는 그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제의했지만 이미 억대의 계약금 얘기가 돌고 있는 초특급 유망주들에 비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그는 1천만 원만 더 주면 빙그레 이글스에 입단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한양대로 가게 되었죠. 한양대 2학년 시절 그는 미국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이를 계기로 LA 다저스와 120만 달러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은 극히 드물었고 최고액 또한 그와 같은 해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150만 달러였다는 점을 보면 이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특급 대우를 받으며 미국으로 가게 된 그는 떠나는 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100억을 벌어서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농담삼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 누구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훗날 그는 1000억을 벌어왔죠. 1994년 데뷔 첫 해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그는 2경기에서 4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긴 했지만 6실점을 하며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2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심한 고생을 하게 되죠. 동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며 그를 피했으며 어느 날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다른 선수와 싸움이 붙었지만 영어를 못해 원인 제공자로 몰려 벌금까지 물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며 영어 공부에 더 매진했고 그럼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1996년 개막 엔트리 진입에 성공한 그는 4월 7일 데뷔 첫 승을 기록하는 등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메이저리그에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다음 해에는 5선발 자리를 꿰차며 풀타임 선발로 시즌을 치렀으며 그 다음 해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며 확실한 선발 투수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죠. 이 시기 그의 활약은 IMF 외환위기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등판하는 날이면 평일 오전임에도 시청률이 25%까지 나오는 등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죠. 이후에도 그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1999년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고 다음 시즌에는 무려 18승과 함께 탈삼진 2위를 기록하며 에이스급 투수로 올라섰으며 다저스와의 계약 마지막 시즌인 2001년 또한 훌륭한 활약으로 FA 대박을 예고했죠. 사실 기록 외적으로도 이 시절의 그를 더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최전성기를 달리던 1997년에서 2001년은 훗날 밝혀지긴 했지만 수많은 타자들이 약물을 복용해 타고 투자 현상이 극심하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그는 이 기간 동안 75승에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며 당시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후 그는 5년간 6,500만 달러를 보장받으며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계약은 훗날 최악의 FA 사례로 늘 언급되었을 정도로 그는 꽤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되었고 이후 여러 팀을 거치며 중간 개투로 뛰게 되는데요. 비록 전과 같이 선발 투수로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팀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해내며 최선을 다했고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장출혈이 있었음에도 등판을 강행했고 신종플루에 걸린 상태에서도 월드시리즈에 등판해 4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 역투를 펼치기도 했죠. 한편 그는 국가대표로도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금메달 획득에 1등 공신이 되었으며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중간 개투로 등판해 수많은 위기를 막아내며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했죠. 특히 2007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한 경기를 뛰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오간 점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태극마크에 진심이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기에 국가대표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후 그는 아시아 통산 최다승 기록을 세우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3년을 더 뛰었고 일본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고향팀 하나에서 1년을 더 보내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미 실력적으로 꽤 내리막길을 걸으며 당장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에 사실상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가 국내 무대로 돌아온 것은 이 또한 팬서비스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팬들에게 직접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더더욱 그는 진짜 스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 실력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모든 면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선수라 할 수 있는 박찬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